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 일대기 오늘은 국가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되겠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게 지금 과학계에서는 뭐 큰 이슈입니다. 예. 엄청 큰 이슈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국가 R&D 예산이 주요 R&D하고 일반 R&D로 구분이 되던데 일단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주요 R&D는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 개발하고 이제 출연연에 들어가는 돈, 국공립연구소 주요 연구비고요. 예.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전체 한 80% 차지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일반 R&D가 있는데 대학 예. 지원금, 뭐 국제부담금 정도라서 20% 정도 차지하는데 예. 일단 이제 주요 R&D에서도 이제 큰 폭으로 감축을 했고. 일반 R&D도 아마 앞으로 장차 나올 텐데 더 또 감축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축했어요? 전년 대비 3조 4,500억 원 삭감을 해가지고요. 21조 5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농림부 예산에서도 R&D 예산을 뭐 2,700억 중에서 한 600억 삭감을 했다고 하던데. 3조 예. 여기서 삭감하고 예. 우크라이나에 3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그렇게 이제 숫자는 맞네. 숫자로 대충 맞아요.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에 되게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난맥상에 지금 국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지난 6월 28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어요. 나눠먹기식 예상 분배 관행은 카르텔이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 예산안은 이제 8월 말 정도 뭐 이때 나오거든요. 예. 이미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6월 28일에 나오면서 과기부 산하 단체들은 이미 다 오더가 내려갔어요. 깎아라 일단. 뭐든지 깎아라.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정부 그렇죠. 출연 연구 출연연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우리 10% 깎겠습니다. 15% 깎겠습니다. 이렇게 쫙 올린 거예요. 애들이랄지 뭐 전자부품연구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출연 연구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13.9%를 깎는다 전체에. 그런데 실제 기재부의 예산이 나오니까 16.6%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깎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오쩌둥이 생각나더라고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예산을 바로 깎아버린 게 맞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예전에 문화대혁명 전에 저세는 해로운 새다 그러면서 참새를 딱 지적을 하니까 참새 잡기 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4천만 마리를 잡았어요. 중국 인민들이. 중국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해조라고 하는데 해충을 잡아먹잖아요. 참새가. 그렇죠. 그래서 대기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에. 그 아사자가 몇 천만 명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위에서 딱 아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특정 분야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감염병, 소부장 이런 거 실제 그래서 감염병에서 32.8%가 이제 삭감이 됐고요. 감염병 소부장? 예, 소부장도 9.3%.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 맥락을 봐야 돼요. 지난 정부 때 좀 그렇죠. 잘 된 건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잘 됐다기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 백신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이 투입이 됐던 거고 소부장을 일본에서 이제 수출 보복한다라면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반도체 만드는 물질들 그래서 수출 안 했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부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이제 육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부장의 자립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지금 특히 뭐 여러 개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 집중적으로 지금 삭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정부가 올해 4월 18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부장 3개와 200대 전략기술 육성 이런 발표를 합니다. 올해 4월 달에. 그래가지고 소부장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거를 산업부에서 하고 6월 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나온 다음에 여기는 해로운 새다 카르텔이다 깎아라 하니까 다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빨리 결정한 것 같긴 한데 과학계도 상당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이 이런 뭐 사회 이슈 가지고 뭉쳐가지고 발언하는 건 아주 드물죠, 드문 일인데 아무래도 직접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어떤 연구비 관행이 예.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과학계 내부 인사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의견에도 동의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뭐 나눠 먹기식 아니냐는 얘기인데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학기술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가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일부는 물론 이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만은 일부는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좀 졸속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과학기술계 예산이 그동안 이제 특히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PBS라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예,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 이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을 어떤 여러 기관들이 공모를 하게 해가지고 서로 예. 경쟁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거기서 마련해가지고 이제 연구실을 돌리는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소소한 작은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예.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협업 같은 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예산을 정비를 하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건드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총액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번에 깎아버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분야를 사실은 한 5, 6년 전부터 오랫동안 취재했던 분야라서 그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PBS라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각 프로젝트마다 지금 한 10,0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부처마다 다 산하기관이 다 달라요. 과기부, 뭐 산자부, 정통부, 네, 각자 또 연구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따로 있죠. 예. 산하기관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전자 IT가 뜨면 전자 IT를 다 하고 싶어해.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복되는 사업을 갈라줄 그런 핵심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런 중복 예산을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은 투자해서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거나 조금 감축을 하되 과학기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렇게 디테일이 나와야 돼요. 네. 디테일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눔학기식 예산이고 카르텔이니까 잘라 삭감해.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몇 % 삭감을 해버리니까 사회적 토론이나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부의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분야나 비효율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내느냐가 그거의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저성과는 20% 정도는 이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성과도 이 과학기술 R&D 장기 프로젝트에는 정말 평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자, 진짜 지금 얘기했듯이 일반 R&D 말고 국가에서 하는 이 R&D 주요 R&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필요하면 해요. 그냥 그렇지. 당장 반도체 만들어야 되면은 R&D 안 합니까? 삼성전자가? 돈이 되니까. 응용 기술은 많이 한다고. 근데 국가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미래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국가 R&D 예산. 네, 국가 R&D 예산. 그건 초전도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AI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핵융합. 네, 핵융합.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아니, 성과가 내년에 나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안 나와요. 모레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근데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그냥 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지금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구조조정 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게 남아나겠나고요. 그러면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젊은 과학자들은 지원을 하겠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지원하겠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거 했는데 내년에 성과 안 나오면 잘린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본인이 얘기한 거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일수록 저성과가 단기간에는 저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벤처기업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PBS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 사업들이 실패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젊은 이제 포닥이라든지 포스트닥터라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이라든지 연구 인건비가 다 연구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번에 더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본질적인 네. 과학기술 하는데 핵심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항상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의대 쏠림 현상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인건비가 사라지고 이런 연구 과제가 사라지면서 만약 대학원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누가 과연 이제 이공계로 진학을 하려고 할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실을 좀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동안의 성공률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한 것들이 다 98%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98%의 성공률이 나오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한국만 그래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과학기술자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을 예측을 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정부에서 돈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나눠먹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오히려 그중에서 사실은 성공률이 10%나 5% 미만이 돼도 그중에서 대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CDMA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저성과지만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아까 감염병도 나중에 팬데믹 하면 어떻게 되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중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5년마다 지금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 같은 게 지금 감염병 그렇죠. 전문가들 얘기는 네. 그럼 그때 또 부랴부랴 늘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수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지금 좀 아까 좀 이거 문제점 말씀드린 게 어쨌든 과학기술 예산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깎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깎을 필요가 있으면 깎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그게 보수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굉장히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증감을 말씀드릴게요. 외교 통일이 19.5%로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ODA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원조,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그리고 보건, 복지, 교육 7.5%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복지 뭐 이제 주는 거죠. 선거 앞두고 이런 거 깎으면은 좀 어려워요. 안 돼요. SOC도 4.6% 늘었어요. 예. 근데 새만금은 대폭 깎이고 뭐 예. 나머지는 많이 늘었어요. 깎은 게 뭐냐? R&D 16.6%하고 교육에서 6.9% 그리고 일반 자치행정 0.8% 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R&D 교육은 당장은 뭐 깎아도 방향 티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국가의 미래를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다 깎고 지금 뭐 이러면서 이제 긴축 재정하면서 또 세금은 깎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국가 재정이나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고 이게 다 모순 덩어리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잠깐 보완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 이제 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1991년 이후 처음이라는 이제 기사들은 꽤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때 아마 회계 기준이 약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IMF 이제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졌던 당시에도 과학기술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그런. 그때도 예. 98년에도. 예, 그때는 예. 뭐 국가부도까지 얘기 나왔을 시점인데도 예.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앞선 세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던 건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방향을 트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워낙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2004년에는 7조 원 정도인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31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분명히 좀 방만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PBS 문제점이라든지.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또 과학계에서는 진짜 엄청난 과학자들을 미국에서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네. 근데 그분들 안 와요. 사실 우리 정도의 예산으로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미국의 R&D 예산 내년에 276조 원입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말씀드려요. 예.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 예. 여기까지. 그래서 예, 뭔가 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하려면 디테일까지 좀 보고 제대로 하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여전히 많습니다.